안녕하세요. 호불호TV의 호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 영상에 이제 안경을 끼고 나와서 이제 반응은 좀 좋았어요. 근데 오늘 회사에 안경을 두고 와서 다시 맨 얼굴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안경을 쓰고 나올게요.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 패키지 상품의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이 패키지 상품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저희 여행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저희 현지 가이드나 랜드사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저 역시 궁금해서, 네, 현재 일하고 있는 저희 현지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가이드였던 아니면 지금 가이드를 하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의 그 영상도 오늘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그 기분과 저희 사무실에서 느끼는 그 기분은 매우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까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그분들과 여행사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같이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먼저 여행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모객을 통한 그 수익 구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손님을 모집해서 현장으로 보내야지만 저희 여행사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어, 여행사의 수익은 모객을 통한 수익 창출이다. 다만 모든 팀은 이렇게 모객을 통해서 모이는 모든 팀들이 여행사의 수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은 점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제 비수기와 성수기의 개념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설이나 추석, 뭐 여름 휴가 아니면 아이들 방학 이런 시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즌을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여름 아니면 겨울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상품가가 급등한다거나 한 시즌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과는 이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즌이 있다라고 해도 현지에서 받는 투어피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 현장에서는 많은 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여행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사들도 초저가의 모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를 보고 다만 이제 1년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손해를 다른 아까 말씀드린 시즌이라던가 아니면 전세기나 아니 다른 사업을 통해서 메꾸고 있는 거죠. 심할 때는 시즌 내내 1인당 10,000원 수익으로 손님을 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당연하게도 전에 제가 그 하드블럭 비행기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로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하드블럭을 통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일본처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일본은 특수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의 반사 이익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여행사나 여행사 직원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행사는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다라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좀 그 생각은 좀 바꾸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사도 모객을 위해서 준비했던 하드블럭이나 전세기의 판매가 부진하다면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두 자릿수, 억대의 손해를 안고 갑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되는 경우도 저 역시 봤습니다.
또 이제 현지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판매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에 대해서는 뭐 옵션 중에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 업체의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해서 그 기사나 아니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떤 손님이 크게 다치셨고 그걸로 보험 처리를 했지만 그 외에 수천만 원에서 뭐 1, 2억에 가까운 돈을 배상금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당연하게 여행사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행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법 역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행사에서는 큰 돈이 지출이 되기도 해요. 저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여행사와 이 랜드사는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협업의 관계예요. 같이 성장을 하고 동반자의 입장이지 누가 손해를 봤다, 누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이제 잘못 다가오는 것 같고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14년 정도 여행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가 일을 하기 그 이전부터의 과거에는 그런 갑과 을이 존재했다라고 저 역시 선배한테는 들었어요. 항공사는 여행사에 갑질을 하고 여행사는 랜드사에 갑질을 하고 그렇게 여행 시장이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여행사가 랜드사에 갑질을 하나요? 아니, 갑질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구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그만뒀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직에 계신 가이드나 랜드사 직원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얼마 전에 대형 여행사가 그 미수금 현지 랜드에 돈을 주지 않아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죠. 네, 그 여행사와 랜드 사이에는 미수금이 분명 존재합니다. 뭐 미불금, 미수금, 뭐 외상,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저는 여행사의 직원으로서 이거는 분명 없어져야 되는 그런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여행사들이 먼저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직원으로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여행사 그리고 사업부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사화가 된 뒤로부터는 모든 여행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예민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미수금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명당 5만 원씩 저희 여행사는 랜드사에 돈을 줘야 돼요. 랜드비가 5만 원이라고 쳐요. 100명이 갔어요. 그럼 50만 원이겠죠. 이 50만 원을 바로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밀려요. 그러다 보면은 랜드사는 경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타임이 오겠죠. 그럼 랜드사는 여행사에게 야, 나 너한테 50만 원 받을 거 있어. 그 50만 원 나 좀 줘. 그럼 여행사는 지금은 좀 힘든데 내가 지금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넣을 줄 수 있어. 일단 이거 먼저 받을래? 하고 이제 여기서 모든 정산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를 한데 웃기게도 랜드사도 여행사도 모두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우린 돈 다 줬어 라고 여행사는 말하고 우린 다 받았어 라고 랜드사는 말을 해요. 참 슬픈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업에 있는 많은 여행사 분들은 그냥 랜드피 자체를 5만 원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3만 원 정도고 3만 원 정도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게 동남아 가이드분들이나 중국 가이드분들은 아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 뭐 남태평양,
이런 미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많이 개선화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회사 자체에서 감사팀에서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라고 제가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관행은 빨리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옵션에 대한 부분 제가 저번에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옵션을 판매를 하면은 수익금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와 랜드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이드와 랜드사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지역별로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가이드가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랜드사가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랜드사가 더 많이 가져가고 100불의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랜드사가 한 30불, 가이드가 한 20불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마이너스 투어 아니면은 그 노마진 투어를 한다고 했어요. 그 마이너스와 노마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회비용이잖아요. 저희 여행사는 기회비용을 랜드사로 넘기는 거고요. 그 옵션을 판매를 해서 기회비용 안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으로 노마진이나 그 마이너스 투어의 이윤 부분을 메꾸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손님들이 옵션을 구매하지 않으면 랜드사나 가이드는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도 이 부분을 말을 해야 됨에 좀 많이 슬프긴 한데요. 저희도 괜찮은, 그러니까 정가에 판매라는 상품을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가에 판매라는 상품보다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마이너스 상품을 요구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요. 수요가 넘치니까 공급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정가 판매를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가 상품들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상품들의 모객이 너무 많은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싼 것만 찾는 손님이 잘못됐다 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싼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가 잘못됐다. 당연히 이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노트워피로 오시는 손님을 받아서 행사를 해서 마이너스 내지는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기는 가이드가 잘못됐다. 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시장 구조 자체가 이렇게 좀 위태위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강조를 하는 게 있죠. 싼 거 가는 거 좋은 거다. 싼 거 가서 나는 이만큼 정도는 팔아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정말 문제 없다라는 거.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법만 따지고 규정만 따진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구조를 알고 가셔서 가이드를 상대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나는 돈을 다 주고 왔으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은 항상 또 강조하잖아요. 가이드도 사람이에요. 돈 앞에서 돈 벌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월급을 받는 가이드가 아니고 옵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가이드가 옵션을 안 한다고 하니 나는 일을 하지만 돈을 못 벌어. 이 생각으로 표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가이드가 뭐 험담을 한다거나 그런 적 없었을걸요. 그거는 그런 이유예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가 왜 내가 옵션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서운해하고 화를 내는 걸까?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아니면 다른 가이드나 다른 랜드사나 다른 여행사 직원의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여행사도 가이드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사주세요. 뭐 여행비 29만 9천 원짜리 가서 옵션비 한 20만 원 쓴다? 서로가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29만 9천 원짜리 상품을 구매한 게 아니라 50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했다. 그렇게 가신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렴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저렴한 상품을 구매를 하고
노트워피 상품을 진행하는 가이드 그 누구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행 시장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다만 가이드도 내가 행사를 하지만 돈은 못 벌 수 있다. 여행사도 내가 지금 이 마이너스 상품을 판매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더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해서 올바른 상품을 만들겠다. 손님도 내가 이 199짜리 29만 9천원짜리 상품을 가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면 돈을 쓸 용의가 있다. 이런 세 가지만 협업이 된다면은 정말 최고의 패키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 여기 무거운 게 뭐냐면요. 일정표도 아까 법도 그렇다 했잖아요. 규정도 그래요. 현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강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항상 가서 좀 구입 좀 해주세요. 좀 팔아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 모순되는 이 점을 말해야 되니까 계속 말도 버벅이게 되고 마음도 무거운 것 같은데 항상 그렇잖아요. 제 채널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제 가족이나 제 친구에게 권유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많은 여행사 채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강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원하시면 사고요. 원하시면 그냥 안 하면 돼요. 현지에서 듣는 가이드는 복창 터지는 소리죠. 나보고 굴문하는 소린가? 이 부분에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불편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행사도 가이드도 손님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건 알아야지 가서 조금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여행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